2년 전에 제가 이제 옵션을 선택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후회되는 것도 있고 옵션 중에, 그리고 이거는 좀 잘했다라는 것도 있어서 제네시스 G80 구입하실 때 좀 참조하시려고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옳고 그른 건 없습니다. 자, 제네시스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굉장히 견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잘 해놨어요. G80으로 가서 제가 한번 견적을 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엔진 타입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2.5T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3.5T로 하게 되면요, 배기량도 많이 올라가고 토크도 많이 올라가는데, 글쎄요, 660만원, 700만원에 가깝게, 글쎄 이 정도 값을 내면서 3.5T로 갈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2.5T를 몰면서 엔진에 대한 뭐 문제점도 없었고요. 옛날에는 좀 2.5T 엔진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도 좀 있었는데요. 저는 뭐 한 번도 그런 걸 못 느꼈고 불편한 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600 얼마를 쓰게 되면 조금 좀 무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T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동 타입도 그냥 뭐 투휠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고민하지 않고 그냥 투휠로 했는데 딱 한 번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되게 좁은 이렇게 꺾인 골목이었는데 거기가 조금 차가 잠시 정차되어 있는 사이에 그 뒷바퀴가 약간 그 지면에서 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제네시스는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이 뒷바퀴가 좀 뜨게 되면은 이게 헛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앞에서 좀 잡아줬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든 게 뭐 270만원 정도면은 사륜구동이 되는데 여러가지 사륜구동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때 사륜구동을 할까? 약간 후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사실은 크게 운전할 때 불편함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글쎄요,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G80을 선택한다면 저는 사륜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 때문에 그런 거지 후륜이라서 불편한 점은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 국산차 모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륜 구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후륜 구동에 대한 좀 공포심이 좀 있으세요. 뭐냐면은 뭐 겨울에 눈길에서 뭐 미끄러지는 거 아니냐, 뭐 언덕을 못 올라간다더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런 거 일반적인 한국에 있는 도로에서 크게 후륜이라고 해서 나쁜 점은 없어요. 뭐 미끄러지거나 뭐 롤링이 생기거나 그런 거는 글쎄 많이 못 느꼈습니다. 제가 뭐 차알못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차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야 뭐 후륜 전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민감하게 느끼실 텐데, 이거는 좀 양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오픈해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뺄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색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일단은 무광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70만원을 주고서 무광으로 가기에는 개인적인 물론 호불호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선호도가 있으시겠습니다만, 대중적으로는 사실은 무광은 제네시스에 크게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무광 좋아하시는 분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보는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중적이지는 않으니까 이제 유광으로 당연히 오셔야 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세빌 실버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만족합니다. 일단 세빌 실버가 좋은 이유는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 세차를 거의 안 해도 됩니다. 정말 대박인 게요, 제가 굉장히 그래도 좀 차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세빌 실버의 이 색깔, 이 은색깔 나는 부분에 또 펄까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세차를 거의 안 해요. 1년에 글쎄요, 1년에 한 두세 번 하나? 거의 안 합니다. 지금도 제가 세차한 지가 거의 한 넉 달이 넘었는데요, 안 해도 더럽지가 않아요. 정말 티가 안 납니다. 너무 신기해요. 은근히 또 중요해요. 세차비도 뭐 손세차를 손수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손세차 값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세빌 실버하고 이 테즈먼 블루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테즈먼 블루가 어쩌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시그니처 색깔로 좀 밀었었거든요, 제네시스에서. 테즈먼 블루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저거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색깔이 좀 블루 계열의
굉장히 그 에메랄드 빛의 펄이 좀 많이 들어간 색깔인데 저라면 태즈원 블루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한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스포츠 패키지는 전 택하지 않을 겁니다. 뭐 본인이 정말 뭐 스포츠 패키지는 이제 모양도 스포츠 전용 뭐 라디에이터 그릴도 좀 달고 뭐 아시죠? 뭐 헤드램프 같은 것도 스포티하게 이렇게 달려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여기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거가 적용이 되는 거는 뭐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러나 뭐 저는 뭐 저거 없어도, 저거가 이제 서스펜션이 좀 더 좋은 건데 저거 없어도 서스펜션은 뭐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400만 원씩이나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기본 모델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역시 스포츠 같은 것도 안 좋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휠이 큰 거를 크게 저는 선호하지는 않아요. 뭐 20인치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 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18인치 휠이 더 예쁜 것 같고,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18인치 해도 충분히 커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19인치 끼면은 더 좋을 텐데 18인치도 저는 뭐 충분히 커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뭐 100얼마를 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장재도요. 뭐 이거 시그니처를 하게 되면 뭐 150, 뭐 300 이렇게 저는 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돈 쓰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당연히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블랙 하이그로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뭐 어쩔 수 없죠.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지문 같은 게 많이 묻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되게 더러워 보여요. 그래서 좀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하이그로시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자, 그 다음에 파퓰러 패키지도 굉장히 이거는 뭐 사실 뭐 옵션을 뭐 나는 좀 과감하게 넣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파퓰러 패키지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 옵션을 합쳐가지고 좀 할인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본인이 어떤 옵션을 넣을 건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내가 우연히 저기에 많이 들어가면은 이제 파퓰러 패키지로 이제 딱 넣게 되면은 할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걸 하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헤드업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헤드업을 굳이 뭐 해야 되나. 이제 제 친구들은 저를 굉장히 되게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헤드업이 얼마나 좋은데 너가 몰라서 그런 거다 그러는데 저는 크게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여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는 굉장히 좋아요. 저거는 굉장히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제 뒤에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일단 넘어가게 되면 자, 여기 있죠. 저는 파노라마 안 넣을 거예요. 파노라마 뭐 넣어봤자 괜히 뭐 자외선만 많이 들어오고, 저는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미니를 몰 때 파노라마 썬루프가 한번 고장 난 적이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 고장 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이거는 안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헤드업도 굳이 뭐 100얼마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이제 그 문 닫힐 때 이렇게 서서히 닫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만 닫아도 착 이렇게 서서히 착 감기면서 닫히는 거 있잖아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200을 투자하기는 저는 별로 싫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시보드를 건드리지 않아 가지고 이제 반쪽은 그냥 이렇게 아날로그로 움직여요. 이렇게 바늘이 진짜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는 바늘을 움직이는 것도 오히려 저는 굉장히 저는 물리 버튼 좋아하고 바늘을 오히려 움직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뭐 3D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저는 뭐 3D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은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서라운드 뷰 모니터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너무 좋아요. 굉장히 그 차선 맞출 때도 좋고요. 주차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왜 백화점 같은 데 갈 때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그거 있을 때 이제 저쪽 모서리 달까 말까 막 걱정되잖아요. 그럴 때 저거를 많이 활용을 해요. 위에서 서라운드 뷰로 보면은 굉장히 안심이 되고, 그 다음에 후측방 모니터 꼭 필요하고요. 원격 스마트 주차도 굉장히 좋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도 이제 내가 이렇게 좁은 데 주차할 때 리모컨으로 빼고 넣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후방 충돌 장치 이런 것들은 안전에 대한 거니까 정말 필요합니다. 옛날에도 제가 후방으로 가다가
자동으로 차가 멈춰준 적이 있었어요. 하마터면 박을 뻔했죠. 이런 것들은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시스턴트 패키지 2도 저는 안 넣었어요. 근데 넣을 거라고 저는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그닥 비싸지 않거든요. 150만 원만 투자하면 저렇게 많은 안전장치가 추가가 되는데 저거를 왜 안 합니까? 저거는 꼭 하셔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전 두 가지 넣겠습니다. 두 가지 해봐야 170, 150이기 때문에 320 정도면 되니까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선 변경 보조 제어,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기반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진출 임로에서 운전 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들 너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안전에 대한 거니까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열 패키지, 2열 컴포트 패키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 만약에 좀 나는 뒷좌석에 늘 누굴 태운다, 그러면은 일단 깡통은요, 뒷좌석은 통풍 시트도 안 되고요. 물론 저기 열선은 돼요. 하지만 또 이 에어컨 조작도 뒤에서는 안 돼요. 앞에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뒷좌석에 누가 타느냐, 만약에 나는 안 태운다 그러면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가족이 좀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2열 컴포트 패키지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2가 좀 비싸잖아요. 근데 되게 좀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도어 커튼 같은 거라든가 뒷면 이거 움직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통풍 시트가 되잖아요, 뒷좌석이. 그러니까 나만 앞좌석 운전자만 하기에는 너무 좀 미안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가족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가족에 따라서 이건 넣고 빼고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이거를 넣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되어 변경되니까 패키지 1하고 2 같이 된 게 있네요. 그 할인이 좀 되나 보네요, 그죠? 그럼 1 플러스 2를 같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무슨 뒷좌석에 듀얼 모니터 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멕시코 사운드 패키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음질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저라면 140만 원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다시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이거는 빼겠습니다. 나머지들도 저는 안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자, 계산이 되네요. 자, 얼마입니까? 견적서 보기. 6,500만 원이네요. 그죠? 6,500만 원.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기본이 5,500 정도였으니까 여기 나오네요. 기본이 5,500인데 제가 여기 안 넣고 구동 타입 올휠 드라이브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안 넣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안전에 대한 거, 운전할 때 나를 보조해 주는 건 다 넣고요. 그다음에 2열 컴포트 패키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이 300이 빠지는 거니까 6,100만 원대로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이 올휠 드라이브를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이거는 사실 제가 아까 되게 망설였잖아요. 이걸 안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견적 완료로 가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뺐으니까, 그렇죠, 6,2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면은 저는 제네시스 G80을 6천만 원대 초반에 딱 맞추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올휠 드라이브에 넣겠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만약에 가족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2열 컴포트 패키지를 빼면 그럼 또 300이 또 세이브가 되니까 이제 요거와 요거를 좀 넣었다 뺐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하지 않나. 6,200 정도면은 G80을 가지고 막 6천 후반대, 7천만 원대까지 가는 거는 저는 좀 많이 오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맞추는 게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차알못 기준으로 저의 경험에 미루어 봤을 때 이렇게 선택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렸을 뿐이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제네시스 G80 구입하시는데 참조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